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여의도 소식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여야 회동 또 결렬, 결국 본회의 무산입니다. 네, 민주당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죠. 네. 이 안건을 통과시킬 국회 본회의를 열지 말지를 놓고 네. 계속해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 결국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본회의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당 원래 이 자리에서 이 장관 해임안을 본격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네. 국민의힘은 정쟁 이슈를 위해 본회의 여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상정할 안건이 없고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의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만약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하면 가장 중요한 현안인 예산안 처리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과거에 본회의에 안건 없이도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라면은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의장께 강력히 예정대로 또 합의된 대로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주십사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결국 여야 합의가 좀 결렬이 되면서 지금 원래 오후 2시에 열렸어야 되는 본회의가 지금 못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지숙 기자, 네. 우리 본회의가 오늘 말고 내일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내일 올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내일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오늘처럼 똑같이 이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것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내일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네. 실질적으로 이 투표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해임안을 올리고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내일이 바로 금요일이죠. 그렇죠. 이 주말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 여야가 미리 합의한 날짜도 본회의 열리기가 어려운데 네. 의장이 단독으로 주말에 본회의를 연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월요일에 여야 네. 마지막 본회의인 8일에 올리는 가능성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거를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재 여야 어차피 예산안 합의를 못해서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 표결을 위해 네.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야 되는 상황 이제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건데요. 네. 9일 본회의도 추가로 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네. 여야 잠정 합의가 되기 전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예. 지금 사실 대치 상황이 여야가 뭐 어떤 타협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 의장의 결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어떤 결단을 할까요?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해임권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절차된 요건이 있죠. 그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약간 전략적으로 좀 미스를 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미스냐면 네.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의 여론 높잖아요. 네. 여당 내에서도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정조사 연관해서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해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여당이 지금 단일 대우를 이끌고 있고 또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탄핵 수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탄핵 수출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쵸.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럼 180안의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것이 없다고 탄핵 심판 결정이 나와버리면 네. 이상민 장관에게 면책을 줘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 차라리 국정조사를 하면서 장관을 에 대해서 송곳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아마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오히려 여론 나빠질 거거든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제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카드를 꺼내는 것이 네. 민주당은 최고의 카드인데 해임과 탄핵 수출을 밀어붙이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볼 때는 헌법 법률 위반을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탄핵소추권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탄핵심판 결정이 안 돼버리면 그걸 면책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잘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이건 민주당의 전략 미스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일단 오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지금 여야 결렬 이 대치 상황이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이 오늘 여야가 오전 11시에 만났거든요. 근데 11시에 만나기 전에 어제 저녁에 주호영 원내대표랑 윤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이 MBN 단독 취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좀 단독 취재 내용인데 이 윤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회동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이 예산안 국회 통과 등 이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를 초청한 건 이 지난달 25일이죠. 이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이후 닷새 만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당내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이 닷새 만에 만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이 공식적으로는 만난 적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전 국회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안 만났느냐, 윤 대통령이 관저에 오라는 요청을 했느냐, 안 네. 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비공개 일정에 대해 언급해 줄 수는 없다 밝혔지만 회동 네.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사실 이게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만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만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만남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난주의 상황의 연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네. 지난 22일에 소위 친윤계 핵심 의원들 4명하고 이제 부부 만찬을 했었고요. 네. 그 자리에서는 주로 이제 당내 현안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게 된다면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금요일에 있었던 지도부하고의 만찬에서는 주로 뭐 좀 가벼운 이야기들 중심으로 논의가 된 걸로 네. 나중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국회와 관련된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쵸. 예산안 처리도 좀 서둘러야 되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좀 가져갈지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지난 지도부 만찬 때는 충분히 협의가 못됐을 가능성. 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워낙 민주당이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서 조금 급격하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를 아마 뭐 대통령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를 느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네. 종종 국회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완전히 스텝을 같이 하지는 않는 모습이 네.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미리 한번 단도리를 할 필요성도 있었을 수 있다. 아.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이제 대통령이 한번 만나서 앞으로의 현안들, 앞으로의 전략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뭐 가졌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좀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살짝 좀 옆길로 새긴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던 차였었는데 이 여야가 대치하는 이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때문에 지금 대치를 하고 있죠.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 당사자인 이상민 장관이 오늘 국회에 왔어요. 맞습니다. 이 오전으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죠.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질의권을 두고 여야가 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소란이 다소 좀 격하게 흘러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이상민 장관님,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엄중합니다. 저쪽에 그래서 김용환 간사님 예, 예. 오늘 아니, 의사진행 발언 아니 하셨잖아요. 그거 뭐 의사진행 발언 할 거예요. 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김용환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인데 하는 거지. 아니 이게 그게 오늘 그럼 의사진행 신상 발언을 발언, 참석한 그 신상 발언 한번 주십시오. 신상 발언. 제가 오늘 그 의사진행 발언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위원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언권은 줘야죠. 아니 간사가 뭐가 지금 발언을 안 줘요? 다음 전체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보신 것처럼 발단은 이채익 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김교웅 의원의 그러니까 질의를 제지하면서였었죠. 이채익 위원장이 이제 산회를 선포하자 이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마스크를 집어던지면서 이제 네. 말도 못하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그 영상 뒤로도 이제 좀 고성이 계속 들리기는 했었었죠. 네. 근데 그런가 하면 이어 2차전까지 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이 이제 서류를 던지려는 행동을 좀 이렇게 취하자 네. 서류 던져봐 이렇게 던져봐라라고 이제 도발하는 모습까지 좀 있었고요. 네. 이 싸움이 커지자 이 자리에 있던 의원들이 서둘러 이제 촬영 중인 영상 기자들 먼저 내보냈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발언 끝나고 던질 테니 기다려 뭐라면서 이제 말꼬리를 잡는 듯한 언쟁이 좀 계속 이어졌고요. 네. 두 의원 사이로 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와 같은 좀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오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이가 어리고 뭐 많고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유언장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죠. 또는 뭐 해임이랄지 그런 얘기 사퇴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절차 자체가 이제 국회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사위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임위에서는 사실 뜻대로 되냐 않으면 서로 반말하고 큰 소리 치고 네. 그런 게 막 너무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상임위의 저런 모습 때문에 가장 불신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상하는 촬영자도 있고 이게 국민에게 다 방송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저런 식으로 할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죠. 네.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같은 심정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